오늘도 인생을 실전이다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랑 유익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고 들어오신 것처럼 오늘은 이제 2030을 위한 한 살이라도 일찍 깨달으면 인생이 편해지는 11가지 개념. 이게 또 왜 11가지냐? 제가 이제 그 인생은 실전이다를 이렇게 보면서 2030 이제 뭐 젊은 이런 세대거든요. 뭐 30대 분들 중에 자기가 안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덜어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이 젊어. 많이 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2030은 정말로 이 나라의 희망이고 정말 미래가 있는 세대인데,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저랑 이제 고약가님 다 40대거든요. 돌아봤을 때 이 개념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책을 보면서 밑줄을 그으면서 개념을 적다 보니까 뭐 10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딱 11개로 끝나길래 뭐 굳이 이거를 인위적으로 10개로 맞출 필요 뭐가 있냐 하다 보니까 이제 11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가 여러분 이제 불확실성.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다 완벽한 예측을 하고 내 생각대로 돌아갈 거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게 나오죠. 이 차이를 모르면 이제 폭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냐면은 이제 페인과 베팅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후기를 좀 몇 개 봤는데 이 챕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왜냐면은 이런 얘기는 어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돈을 똑같이 지불을 할 때, 여러분이 사과를 살 때 10,000원을 지불하는 거랑 마케팅을 할 때 10,000원을 지불하는 거랑 똑같이 돈을 지불하는데 얻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과를 지불할 때 10,000원을 지불하면은 예를 들어 사과 시세가 있으니까 8개면은 8개를 받는 건 그건 확실하죠. 근데 거기도 불확실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맛이라는 게 남아있죠. 그래서 어디나 언제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근데 마케팅이 완전 달라요. 10,000원을 지불하면 10,000원만큼 뭔가를 얻어갈 수 있냐? 거의 빵을 얻어갈 확률이 80%라고 보시면 됩니다. 80%라고 보시면. 이거는 몇 분포에 근거해서. 근데 또 어때요? 10,000원을 지불했는데 마케팅이 상위 1% 대박으로 터지면은 10만 원을 얻어갈 수도 있습니다. 약간 베팅에 가깝죠. 훨씬 가깝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이 젊을 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는 뭐가 나와요? 자산 분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투자 기법이 있는데 이 불확실성에서 안티프레질하게 우리가 가장 우리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자산 분배밖에 없다는 게 대가들의 결론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자산 분배도 공부하시면 좋겠죠. 이제 두 번째가 여기서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 레버리징. 그러니까 레버리징은 투자 개념으로 좀 아시는 분들 수 있는데, 요는 이제 우리가 관계에서 레버리징.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내가 좀 잘 못하는 거는 레버리징 할 수 있는가. 이것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개념을 몰랐어요. 고약가님이랑 저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제가 옛날에 그 얘기 하니까 그 싫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 아마 이제 5, 60대 분들로 같은데 2030인데 청소 외주할 수 있으면 외주하는 게 나쁘지 않다. 왜? 청소를 예를 들어 5만 원에 외주했는데 그 시간에 내가 쉬는 가치가 5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때 5만 원이 넘는 부가가치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왜 20대라고 청소를 외주를 못하냐. 그러면 옛날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어디 어린 놈이 버르장머리 없이 자기 집 자기가 청소해야지 그걸 돈 주고 하냐고, 어려서 벌써 싹수가 놀았네. 막 이딴 말도 안 되는 댓글이 달리는데,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딱 간단하게, 그러면 마크 주크버거도 청소 자기가 다 해야 되냐고, 20대 때 창업했는데 이미 잘 나갔는데 거기 이제 찍소리도 못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냥 레버리징. 근데 여러분이 레버리징이라는 거는 그다음에 너무 투자 이렇게 아웃소싱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거, 리더가 된다는 거는 레버리징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회사라는 게 결국에는 레버리징의 유기적 집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 안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이래서 엄청 부가가치가 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징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했을 때는 모두에게 여러분 이익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애플의 팀 쿡이 처음에 애플 왔을 때 처음에 한 게 다 이겁니다. 회사가 거의 힘들었었는데 기사회생 같이 잡사랑 시킬 때 핵심이 레버리징 아웃소싱을 진짜 기차게 했어요. 그걸로 완전히 효율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주어진 어떤 시간과 여건과 자원과 이거를 판단해서 배분할 줄 안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왜 못하는 거에 끙끙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징이라는 개념도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54쪽에 일 잘하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얘기해도 돈 잘 버는 사람은 여러분 레버리징을 잘해요. 투자뿐만 아니라 저는 투자는 좀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하진 않았고 사실상 거의 안 했고,
관계에 대해서 레버리징은 진짜 여러분이 꼭 진짜 아셨으면 하는 개념이 레버리징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임계점. 임계점은 제가 입에 달고 나는 소리인데, 제가 사실 신사임당님 채널 가서 임계점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기흉이 와갖고, 준비한 걸 제대로 얘기를 못했어요. 예를 들면 그때 이제 최소 임계점이랑 최대 임계점이랑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를 못한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한 거는, 여러분 임계점이 예를 들어 0.7이면은, 0.71까지 해야 됩니다. 7을 넘겨야 돼요. 0.69까지 하면은, 그러면은, 뭐 100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69% 여러분이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임계점을 못 넘기 때문에 0을 보상받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억울하다는 말이 나와요. 억울하다는 말이 나와요. 미리 포기하고. 이제 그거 이제는 이제 최대 임계점이고, 최소 임계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프로페셔널하게 살려면은 최소 임계점을 알아야 돼. 요 정도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 서면은 그 이상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노력을 더하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제가 신사임당 채널에서 말했어야 되는데, 기흉이어서 이걸 이렇게 그거하고 제가 응급실, 응급실 갔거든요. 수술했거든요. 정신력을 하는데 그거가 정신이 없어서 그거 말하는 방송하고 바로 간 거지. 그래서 오늘 요 자리를 이제 요 자리를 기회를 삼아서 이제 최소 임계점은 진짜 넘고 나면은 그거 이상은 에너지를 안 쏟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근데 그 최소 임계점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그렇죠. 필요합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실력치가 쌓여 이제 그 빌드업이 돼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고약가님이랑 저랑 입에 이제 달고 다니는 소리죠. 맥락. 그때는 맞는 얘기지만 지금은 틀릴 수가 있고, 그때는 틀렸던 얘기지만 지금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요렇게 이거를 이렇게 나이별로 뭔가를 좀 정리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2030 한번 해드리고, 시간 나면은 40대 한번 해드리고, 저랑 고약가님이 이제 40대니까 40대한테도 할 말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리더인 5060한테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2030이 다 힘들어요. 안 힘든 2030이 없을 정도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걸 5060이 뭐 이 새끼네들 뭐 근성이 없다 이딴 소리 하면 두드러 맞으셔야 돼요, 진짜. 왜냐면은 그 세상은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뭐가 다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 가치가 있고 자산 가치가 있는데, 자산 가치가 너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자산 가치가 최근에 다 유동성이 너무 심하게 풀리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미국도 어떤 밈이 유행이었냐면은, 내가 38살에 그러니까 뭐 1950년대생이 38살에 가졌던 것. 그래서 집, 뭐 가족, 뭐 차,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 그림이 있고, 지금 38살이 갖고 있는 거. $1000짜리 아이폰,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미국도 똑같이 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맥락이 바뀌었기 때문에 2030한테 내가 어떻게든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라고 해서 요거를 1번으로 2030을 제작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맥락이 바뀌면 이제 뒤에 이제 나올 게, 공부 얘기할 때 대학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20년 전의 대학이랑 지금 대학이랑 맥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갖고 접근을 한다? 인생 망하기 딱 좋죠. 그건 이제 제가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락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정말 제가 여기서 우리 책에서 유독 많이 강조하는 거고, 저뿐만 아니라 신사임당님이 특히 더 많이 강조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 책은 우리 둘 책 아닙니다. 예. 저랑 신사임당 책이에요. 책인데, 그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인내는 또 다른 부의 한 형태이다. 이게 저는, 그래서 뭐 진짜 부자에게 배우는 부자의 생각법 31쪽부터 시작하는 것도 인내 얘기고, 저도 썼네요. 44쪽에 끈기를 키우는 구체적인 3가지 방법. 이거 이제 끈기의 시작은 끊기다. 이거를 아주 좋아. 짤로 많이 돌아다니고. 일단 나도 마음에 들어. 끈기의 시작은 끊기가, 결국은 인내심을 어떻게 키울 건가? 끈기를 어떻게 키울 건가인데, 여러분 결국에는 복리의 마법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뭐 복리의 마법이 되나요, 요즘에? 왜냐면은 금리가 너무 낮아 버리니까, 그러려면 50년, 70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끈기를 갖고 어떤 인내심을 갖고 복리의 마법을 내려 의사결정이에요. 올바른 의사결정이 계속 누적됐을 때, 왜냐면 의사결정을 여러분이 잘하면은 실력이 늘건 돈을 벌건 뭔가 얻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배경으로 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고, 이걸 인내를 갖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에서 다 재테크 얘기를 하는데 저랑 고약가님은 좀 여기서 많이 달라요. 신사임당님도 재테크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공조가 좋은 게 좀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게 저는 사업으로도 돈을 벌 수 있고 일을 해서도 아이템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도 인내심이 중요해요. 그게 이 책의 미덕이죠. 예, 그게 네. 두 가지 관점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정말 중요한 개념. 생산성. 그 다음에 이제 7번이랑 묶으면 좋을 것 같아요. 7번은 리더십.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더 입장에서 생산성을 올려야 돼.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 거의 리더로서 이 사람이 과연 자격이 있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는 많이 배웠는데 과연 야 생산적이어야 된다, 효과적이어야 된다. 이거를 열심히 거의 준하게 배웠나? 그러니까 제가 고약가님이랑 계속 강조하는 건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올릴까요? 직원들한테, 그다음에 우리 자신한테. 그다음에 고작가님이랑 저랑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지금 부동산이 미쳤잖아요. 가격이. 그거는 모든 전문가가 인정하는 거고 이거는 뭐 여야 뭐 좌우 상관없이 팩트인 거예요. 아, 그럼. 예? 근데 그 미친 와중에 집을 산 사람인데 고약가님이 집을 샀습니다. 제가 그래서 축하드리는데 근데 그러면 어떻게 샀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다 말이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럼 돈을 우리는 어떻게 많이 벌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많이 벌었죠? 고약가님이랑 저랑 잘하는 걸 나눈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을 우리가 한 명 한 명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진짜 1에서 2밖에 안 됐는데 저희는 둘이 합쳐갖고 11을 만들었습니다. 과장 없이. 1을 산수로 붙인 게 아니라 진짜 비선형적으로 붙여버려갖고 이 와중에 집 산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뭐 재테크로 벌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일해서 벌어갖고. 일해서 벌어갖고. 그게 뭐예요? 그 비결이 뭐다? 생산성이라는 거예요. 생산성. 저는 진짜 고약가님 집 계약했다 그랬을 때 진짜 또 그럴 거예요. 이런 걱정해 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끝물인데.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거 원래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신경을 안 써요. 거기에 인테리어도 하실 거고 10년 이상 살 생각으로 사신 거예요. 이게 냉정히 했으면 이미 그 전에 샀죠. 했는데 제가 여기 판교에 있어야 되냐, 송도에 있어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정 내린 게 있어서 이제 산 건데 돈은 뭐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거래.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말해드리고 싶으냐면 이 2030이 한 살이라도 이 개념들을 일찍 알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의 90%는 고약가님이 만약에 실제로 집을 사셨으니까 이게 떨어지네 마네 이거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저랑 고약가님 우리는 당사자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살만하냐, 그 집이 살기 좋냐, 그러니까 만족스럽냐. 그 다음에 당연히 고약가님 대출 받으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일찍 이런 개념들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더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았으면 하는 제 마음이 근간이 그거예요. 우리는 확신이 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빨리 한 살이라도 깨우치셔서 좀 그렇게 재미있고 의미 있게 사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 그러니까 2030은 아직 리더는 아닌 친구들이 많죠. 근데 결국엔 여러분이 지금 뭔가 힘들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은 리더가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언젠가는 40대가 될 거고 50대가 될 건데 그럼 여러분은 제가 옛날에 삼성 다닐 때 삼성 디스플레이 개발실에 있을 때 우리 사원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얘네들이 맨날 모이면은 뭐 C책임 뭐 소새끼고 뭐 진짜 뭐 박수성 뭐 도그 베이비고 뭐 맨날 욕을 해요 진짜. 예? 진짜 맨날 욕을 한다고요. 저는 그때 이제 책임 입장인데 들어간 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되게 허물없이 이제 친구처럼 지냈는데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공부도 많이 가르치고 독서 교육도 하고 막 다이어트 대회하면 상금도 제가 주고 아무튼 되게 친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정말 친해지고 퇴사하고도 매년 만났거든요. 그럼 너는 이제 책임이 내년에 될 텐데 너가 맨날 쌍욕했던 그 책임처럼 안 할 자신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없다는 거죠? 리더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냐?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비참하게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겠지만 리더십이 없어서 진실을 외면하고 비참하게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2030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8번째가 정말 중요한 거, 새로운 세상. 그래서 여기도 챕터를 보면은 391쪽에 유튜브가 열어준 새로운 세 가지 세상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게이트키퍼가 없어진 세상. 게이트키퍼가 없어진 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게이트키퍼라는 거는 뭐 개그 콘서트에서는 뭐 PD님이 될 수도 있겠고 옛날에는 그분들이 뭐 잘못된 건 아니고 선택을 해야 그 시간이라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해보셔도 알겠지만 뭐 게이트키퍼가 없죠. 유튜브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게이트키퍼가 없죠. 그래서 시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미니멈 인계값을 이 앞에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시도를 많이 할 수 있겠죠. 미니멈 인계점을 아는 사람이 생산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고약가님이랑 정말로 막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두드러 맞아가면서 배운 걸 여러분이랑 좀 공유하는 거고 이제 책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를 우리 2030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거기에 주인공인데 그걸 모르고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꼭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걸 알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소름 돋았어. 그래서 9번째 공부예요. 어. 그래서 9번째 개념이 공부인데 무슨 그런 공부는 뭐냐? 공부라는 거는 이거는 개념이라보다는 이거는 구심점이에요. 공부에 너무 많은 게 붙어 있거든요. 방금 고약가님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이제 제가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하는 챕터가 대학의 풍계. 저는 이거 되게 일찍부터 주장했고 관심도 많았고 정리를 한 건데 최근에 이제 막 1타 강사들 100억씩 버는 분들이 입시 때문에 먹고 사시는 분들이 대학 망할 거다. 대학 의미 없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미 좀 더 체계적으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공부라 그러면은 2030만 문제가 되냐? 사실 506 것도 공부가 문제가 되고 여러분도 이거는 여러분이 미리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2030까지는 이제 대학을 나온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나중에 40대가 됐을 때는 어떤 시대가 오냐면은 대학을 나오지 않고 전문 교육을 받은 친구들을 고용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어떻게 채용을 할 거면 이들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완전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왜냐면 이런 거는 이미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는 다 고민이 많이 돼 있어요. 왜? 여기는 개발자를 뽑을 때 코딩 테스트로 뽑아서 아예 학력 입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문과였다가 학원에서 열심히 1, 2년 배우셔갖고 네이버 카카오 취직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기존의 조직이랑 완전 다른 조직이 왜? 나이가 일단 천차만별일 거예요. 옛날에는 좀 호봉이 꼬이고 나이가 꼬여도 얼추 스펙트럼이 맞았는데 이제 나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장유유서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려고 그런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 여러분도 그런 조직 안에서 생존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공부라는 개념을 꼭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는 시간은 돈이다. 여기 우리 공짜 얘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잖아요. 공짜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결국에는 다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다 공짜로 변환된 거거든요. 돈이 시간으로 이렇게 다 숨겨져 있어갖고 여러분 시간을 쓰게 하는 게 다 거의 다 공짜라고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특히 2030은 뭐죠? 이거 개념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40대, 50대, 60대보다 2030이 돈은 없지만 뭘 많이 갖고 있죠?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이 돈인 걸 모르면 여러분이 뭐가 장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뭐예요? 젊어서 고생은 옛날에 하랄지 저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냥 고생은 하는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무의미한 고생이면은 시간이 돈인데 시간을 허투루 쓴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설프게 돈 벌 바에 능력치가 쌓이는 거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젊음을 희생하는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되게 옛날 사고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성장성이 좀 보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희생을 조금 하면은 그래도 확률이 높았어요. 보상이 좀, 근데 지금은 다 예를 들어 테크 기업들이 다 자리를 잡아갖고 어떤 시대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기업의 생명이 짧아져서 1위 기업이 7.5년밖에 안 되고 옛날에는 50년이었는데 15년으로 줄어들었다. 7.5년 줄어들었다. 여러분 지금 빅4들 있잖아요. 아마존, 페이스북. 100년 갈 것 같아 지금 제가 볼 때. 망할 가능성이 없어 이 회사들은. 원래 기업사 입장에서는 또 되게 또 특이한 아주 회귀가 된 거지. 네. 이제 최신 기업들은 다 일찍 망한 그런 트렌드였는데 최정점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망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미국은 스타트업 정신이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도 여러 스타트업 창업 개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대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결국에는 그 10만 명이 창업을 해서 한 명이 어마어마한 풀을 독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친 비전을 갖고 간 거였는데 이미 그렇게 될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이제. 네가 뭘 하냐? 뭐 낮은 확률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 되면 이 중간에 인수합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유혹을 버텨내기도 쉽지도 않고. 그게 좀 힘들어. 예, 왜냐면은 여러분 개인 입장에서 1조, 2조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고 말도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아니, 뭐, 몇천억도 커. 예, 몇천억도 큰데 얘는 1조, 2조도 베팅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렇지. 미국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는 애플이랑 아마존이랑 페이스북이랑 뭐 구글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신생회사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저는 만약에 제 인생에서 그걸 홀짝으로 베팅을 해야 된다면 안 나온다 베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촘촘해졌어. 네. 얘네가 나오겠지만 숫자가 많이 줄겠지. 예, 그다음에 쉽진 않지. 그래서 창업 정신이 정말 미국도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막 젊은이들한테 무조건 창업을 강요하는 것 답이 아니어서 앞에 이런 거 불확실성, 레버리지, 인계적 이런 거 이해하신 분들은 창업해볼 만하죠. 왜? 돈도 돈이지만 아까 또 여기서 경험 얘기했잖아요. 창업에서 없는 경험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1원칙 이 책의 제1원칙이 뭐예요? 망하지 않는 것. 꼭 읽어보세요, 진짜. 이거는 돈 안 내셔도 미리 보기로 다 읽어보실 수 있어요. 일부러 딱 거기까지는 다 안 잘릴 수 있게 저희가 딱 넣어놓은 거고 딱 거기서 잘려요, 1챕터에서. 그래서 챕터 1에서 잘리는데 그건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그 시간이 돈인 걸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허튼 경험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저도 고약가님도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 너무 후회스러운 것들이 많거든요. 많지. 누가 나한테 이거를, 그러니까 단순 조언으로는 안 끝나요. 단순 조언으로는 예를 들어 거의 1000명이 들어도 한 명이 움직일까 말까요. 이걸 좀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정신 차릴 때까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면 여러분 누가 조언 줬을 때 누가 바로 움직이나요? 부모님이 해줘도 안 움직이는데. 그래서 저 고장난 라디오처럼 앵무새처럼 계속 여러분들한테 비슷한 맥락으로 중요한 개념들을 계속 말해야 드리는 게 진짜 막 뷰수가 막 15만 뷰, 100만 뷰 나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500명, 1000명이 진짜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저희는요. 뷰수 안 나와도 돼요. 이걸로 5명 바뀌셨으면 우리는 오늘 영상 성공한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같은 고생하더라도 좀 생각을 하고 하는 것과 안 하고 하는 거는 그 고생의 그 자산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조금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 어떤 고생을 하게 되면 이걸 나중에 히든에스를 활용할 확률이 높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정말 그 나중에 이 고생을 자산을 활용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하다 순간 잠깐 정신이 오락가락했는데 여담으로 나중에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제가 좀 깊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창업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되게 중요한 주제니까 뭐 엄청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질지언정 정말 이렇게 꿈꾸는 비전을 품은 2030에 좀 도움이 되게 그 기회가 된다면은 요번 기회. 왜냐면 미국조차도 창업이 줄어들고 있다니까. 여러분 뭐 우리나라 2030만 움츠러드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여러분 미국 이제 대표적인 공무원이 군대거든요. 이제 옛날보다 안정적으로 리스크는 없고 국가에서 이제 뭐랄까 보장을 해주니까 군대 가는 그 MZ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 이미 거대 기업들은 뚫을 수 없는 만큼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놨고 진짜 유리벽 정도가 아니라 무슨 콘크리트를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자산 격차는 좀 많이 벌어졌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많은 거는 좀 포화되고 있는 것 같고 왜냐면은 생각보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옛날에 자동차도 발전했고 배도 발전했고 비행기도 발전했는데 다 기술 수준이 세츄레이션 됐기 때문에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 이렇게 다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때요? 이미 빅테크들이 여러분 애플이 자동차를 만든다는 세상이 왔잖아요. 그 말은 기회가 생각보다 숫자가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거는 팩트예요, 솔직히. 풍요로는 졌지만 이거를 구별할 줄 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회가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줄어든 거지 우리가 가난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반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삶은. 왜냐면은 여러분이 5060을 꼭 뭐라 그럴까
되게 세대 갈등이 우리나라가 심하잖아요. 미국도 심해요, 여러분. 딴 나라도 심하고.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도 지금 부모님 집에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또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냥 이게 여러분 이거를 되게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까 몇 번 개념이었죠? 4번 개념. 맥락이라는 말이 의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맥락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은 창업 관련되기도 제가 한번 제대로 이거 요번에 카테고리에 못 들어갔는데 이거는 그냥 보편적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시간이 되면 해보고 이건 싶다. 그냥 좀 날것을 얘기하면 음. 내가 진짜 좀 솔직하게 내가 20대 때 이 11가지의 개념을 알고 실천했으면 아이 난리 나죠. 이건 뭐 지금 솔직히 난리 나죠. 지금 제가 진짜 지금 44인데 지금 제 자신도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해요. 그때 알았으면 이거 더 과장 멋졌겠는데? 없이 더 멋졌겠는데? 저랑 고 작가님이랑 뭐 41살에 깨달은 개념, 42살에 깨달은 게 저는 뭐 35살에 되게 최근에 깨달은 맞아. 거 최근에 정립한 개념들이어서 공부하고 또 경험하고 이 진짜 인생의 실전이다 이게 나온 계기로 여러분들이랑 이걸 좀 진짜 제대로 나누고 싶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좀 여러분들이 시간은 돈이다는 개념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번째는 관계에 대한 개념. 그냥 인간관계 안 맺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 관계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나오지. 친구도 정리해야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가치관에 대해서도 나오고 아무튼 뭐 죽음에 대해서도 진짜 얘기할 때도 관계 얘기가 안 나올 관계 수가 없고 본질을 알게 된다. 그 다음에 뭐 왜 우리는 가족한테 소홀히 대할까도 얘기하고 관계 얘기가 사실 되게 리더십 많아요. 얘기도 결국 또 소통 얘기 나오니까 소통은 또 관계 얘기니까. 그러니까 왜 관계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는데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게 관계예요. 그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했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더 무서운 얘기. 여러분 누구한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생각을 거의 못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개념을 알면은 인생이 진짜 반 먹고 들어간다고 저는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는 그 존재 양식 그 자체예요. 우린 진사의성 관계를 벗어나서 존재를 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존재 속성 자체가 관계입니다. 우리 DNA에 제일 많이 박혀 있는 게 관계죠.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오늘 11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눠봤는데 그냥 개념만 짧게 얘기했는데도 벌써 27분이 그냥 11개야. 순식간에 흘러갔네요.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만 진짜 고민하고 있어도 그 다음에 몇몇 분은 이렇게 불이 탁 켜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30 여러분들 체인지 그라운드를 구독하고 계시는 2030 여러분들 진짜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내가 또 대표로서 11개의 개념이 아주 잘 녹아있는 책이 바로 이 인생의 책입니다. 실전이다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얘기뿐만 아니라 저희는 원래 행사를 많이 하던 오프라인 행사가 저희가 이게 적지 않은 편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가 지금 이제 방역 지침 때문에 못 모이거든요. 근데 좀 그게 구체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좀 선언이 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 지침 나오면은 여러분들이랑 다시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만나고 또 2030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액션들도 저희가 좀 취해보도록 하도록 지침 안에서 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뭐 멘토링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할 건데 그거는 또 2030에 국한하진 않아요. 최고령자는 50대 분들도 있었어요. 여태까지 했을 때. 그래도 또 2030을 위한 뭔가를 많이 해보겠다고 진짜 구체적으로 약속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